9월 14일 만기일이나 PPI 경제 지표보다는 미국에 상장될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ARM의 움직임 그 전략 수립을 해주셨었고 또 선물 지수를 봤을 때 상방 쪽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한 주 전에. 그 이후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들어볼까요? 그때 ARM 이슈만 보자. CPI, PPI 보지도 말고. 네. 그래갖고 15일 날 꼭지가 찍은 것 같아요. ARM이 그날 25% 오르고 그 다음 날이 꼭지. 우리 선물도 그 다음 날이 꼭지. 그러면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 이벤트 드라이브니 그 재료가 노출되면서 네. 한 게임이 끝나는 거죠. 8월 18일 날 시작한 게임이 하나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326 그때는 9월물이었죠. 12월물은 한 328이었고 이게 한 20포인트 올렸어요. 20포인트면 지수로는 한 200 정도 올린 건데 네. 실제는 그거보다 못 갔죠. 다른 누르는 것 때문에. 이게 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공모가가 51불이에요. 그리고 69불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55불 정도. 대표님 흥행에는 성공이 한 거죠? 당연하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그 보스턴 다이나믹 보스턴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말고 그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 투자한 네, 보스턴 다이나믹. 예. 그거 상장 에너지가 이제 수월해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보시죠. 저는 미국 시장은 한 4가지 갖고만 지금 에너지를 봅니다. 테슬라는 요 기점이 8월 1일, 8월 18일 저점입니다. 210불까지 떨어졌다가 270불 때 지금 그리고 지금 약간 조정 중이죠. 21선은 지지하고 있어요. 네. 애플은 170불에서 190불 갔다가 다시 지금 이게 이제 중국 노이즈죠. 노이즈. 그러니까 애플이 상대적으로 못 갔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애플이 요 170불을 깨냐 다시 190불을 가냐가 나스닥을 결정할 것 같고 이쪽 섹터의 흐름이 우리가 또 같이 맞춰서 연계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러면 LG그룹 주가가 여기에 또 많이 달려 있겠죠. 네. 그 다음에 TSMC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TSMC. 그러니까 요새 반도체 부품단 장비주들 노이즈 생기는 게 이 TSMC. 요게 이제 8월 18일 저점도 깼어요. 요런 것들을 쫙 보세요. 그리고 파생 시장은 8월 17, 18일 날 328에서 20포인트 올려놓고 제가 이날 꼭지 들어왔으니까 매도로 스위칭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고가 저가를 뭐 갖고 보냐면은 인버스 곱하고 이 기준의 행사 가격에 그 위클리 옵션의 변동성 진폭 갖고 봅니다. 네. 이날 왜 상투 들어왔다고 전략을 세워서 그 공표를 해놨냐면 방송에다 공표를 해놨냐면 이때 상방 옵션이 1212배에서 17배가 나와요. 이것도 하나의 징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약간 재료 노출의 오버슈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날 삼성전자가 시가가 고가돼 버리는 거예요. 72,000원대를 찍고 빠져요. 이게 또 중요고 그러니까 그에 연관된 파두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AD 테크놀로지 고점 찍고 빠지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의 징후고요. 그러면 항상 상승을 짚어갈 때 제가 상승폭의 반을 지지하나 붕괴하나 보거든요. 지금 20포인트 올렸으니까 반이 338인데 어저께 야간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339에서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이면 이제 연준이 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FMC. 네. 예. 그래서 요 파생 시장으로 딱 놓고 보면 9월 15일 날 고점 찍었다면 오늘과 내일 쪽에 또 저점이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한 거를 이제 339, 340에서는 매수 스위칭하자. 여기서 인버스
기업을 매수한 거를 청산하고 레버리지를 들어가자. 이런 전략을 여기서. FOMC 외후로 바닥 확인이 나올 것이란 말씀이세요? FOMC는 뭐 어떤 얘기를 하든 금리 동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점도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데 저는 파월 의장이 그냥 협박할 것 같아요. 동결시키고 네. 또 할 거니까 믿지 마. 조심해. 이런데 시장은 그것보다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종결이나 인하 시대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의 가장 위 상단을 막히는 게 유가하고 10년짜리 국고채 그리고 또 한 번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지 이거거든요. 이거 내일 새벽에 금리 동결하는 순간에 10년짜리 국채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유가가 급락하나 보자고요. 그게 하나의 신호탄일 것 같고요.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저는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고점의 궤적이 8월 18일 날 저점 찍고 이 추세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9월 5일 342.5대고요. 여기가 9월 15일 348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339에서 터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야간 선물도 보니까 300 지금 40.8090이에요. 네. 이제 340.0만 안 깨면 오늘 내일로 그러면 이제는 여기 고점을 돌파하나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기 고점 이 8월 1일 날 고점인 354는 이게 2670입니다. 이거는 돌파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거를 결정하는 게 저는 시가상위 종목과 삼성전자인데 대표님,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의 적산병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게 쉽게 돌파가 안 나오네요. 안 나왔습니다. 예. 그날 그게서 수익증한 거예요. 삼성전자를 충분히 73,052 최고가를 돌파할 자리에서 네. ARM 호재 나오고 그날 오히려 때렸습니다. 때렸어요.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흐름이 좀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네들 시가상위 종목들은 또 때려갖고 죽였다가 오늘 또 수익증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 전자 깨고 6만 9천 원에서 지지하고 이번에 또 7만 2천 원 가나 볼 거예요. 문제는 네. 그거를 언제 52주 최고가를 돌파하냐가 문제거든요. 이거는 또 10월 실적 나오면서 보겠습니다. 추석 지나서.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상투를 났습니다라고 판단한 수치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1200%, 1700% 이런 에너지가 분출하면요. 저는 이게 거품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징후라면 네. 이 다음 날의 수치는 하방에서 또 300에서 600%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려고 시가 삼성전자를 올렸다 뺐다 합니다. 이 에너지의 방향성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승전 삼성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한번 보시죠. 9월 5일 날이 7만, 요때도 마찬가지. 이날 우리가 하루에 6% 올랐습니다. 난리 쳤던 때예요. 네. 그 다음날 어때요? 그 이후로 가지 못했죠. 그날이 꼭지예요. 또 9월 15일 ARM 요거보다 낮아요. 이때가 52 최고가가 어때요? 아직도 삼성전자를 보시면 위가 갇혔어요. 대충 기준으로 보면 7만 2천 원과 7만 3천 원 영역에 갇혔습니다. 적산병이 나오려면 이걸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날이 있어야 돼. 그게 언젠지 그날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번에 6만 6천 원과 7천 원에서 터닝을 했거든요. 이 삼성전자 요 진폭 보시면 6천 원입니다. 요거 비율로 보면 삼성전자 4589가 안 돼요. 또상 들고 계시죠. 그런데 이 6천 원에 지수 변동성이 150에서 200. 그 다음에 아까 파생 상품을 저렇게 몇백 프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에너지가 곧 시가상위 종목들 제가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하나의 기본이 계속 흔들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줄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아직도 방향성 매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속이 터지고 그냥 문드러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못하면 금년 말까지 7%에서 10%에서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 수익률은 이게 3% 5% 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3% 5% 뛰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제가 파둔이 AD 테크놀로지인데 이번에 AD 테크놀로지 그날이 2만 7, 8천 원까지 갔다가 요 삼성전자 다시 조정하니까 오늘 2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이용하면 삼성전자 수익률이 한 3배에서 5배. 삼성전자가 7% 갈 때 곱하기 있어요. 20%는 몇 번씩 먹을 수 있어요. 파도도 그렇고. ARM 상장 모멘텀으로 보자고 하셨던 지금 언급하신 종목들이 사실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삼성전자 하단 상단 3천 원에 네. 계속 흔드는 매매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도 AD 테크놀로지 갖고 한 20%짜리는 한 대여섯 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대신 상단은 못 뚫어요. 상단이 뚫으려고 그러면 이 73,050 최고가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모르겠어요. 어떤 끌개로 뚫어줄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순응할래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종목 재편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급등한 것들은 팔아먹고 새롭게 뭔가 전환이 되는 게 삼성 밸류체인인데 이번에는 저는 SFA 그룹 주가를 또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CIS를 인수하고 뭔가 4, 5천 원짜리가 새로운 에너지가 변화될 테니까 SF 반도체 오히려 그래서 파도,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외에 또 SF 반도체도 하나 편입시켜서 삼성전자 변동의 수익률 게임은 여기서 하자.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켜 보죠. 대표님,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치주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기업이니까 이게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신 내년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리포터들을 좀 살펴봐도 9만 전자 이상을 내년도에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외국인들이 그 전략 방향을 주지 않는 한 꿈 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그런 에너지를 주는데 네. 저도 추세로는 어쩌면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9만 전자까지 가는데. 네. 이게 그래서 무서운 장 같아요. 위도 갇혀 있고 아래도 갇혀 있어서 좁은 박스는 2,500에서 2,650. 네. 조금 큰 박스는 2,450에서 2,750. 요 진폭에 삼성전자가 매매가 안 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가상위 종목들이 다 갇혀 있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률은 테마주나 또 거버넌스 게임 관련된 그 사이에 우량주도 더블 게임들이 막 나옵니다. 포트에 따라 바이오 쪽에도 그렇고 이번에 모빌리티나 그 자율자동차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가는 거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는 것도 보세요. 삼성이 갇혀 있는데 그러한 그룹주 주가에서도 큰 게임들이 나오잖아요. 철저히 차별화 장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찾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7만 원을 놓고 500원 올렸다, 500원 뺐다, 1,000원 올렸다, 1,000원 뺐다, 1,500원 올렸다, 1,500원 빠졌다. 이 박스가 어떻게 확장되나 이렇게만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74,550 최고가를 돌파하지 않는 한 추세 상승은 없다. 지수는 갇혔다. 그러니까 롱숏의 하단에 있는 것 갖고만 사자. 지금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제가 10만 원대만 LG전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24만 원, 25만 원대 LG 이노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17만 원대 현대 글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20만 원대 하지 마시고 현대 글로비스로 가라. 이게 이제 시가상위 종목의 롱숏에 또 포지션 조사해보고 대차 매매 조사해보고 롱숏 전략으로 선택해 드린 거거든요. 네. 그 전략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5조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더라고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청약일이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간 있고 또 자금 쏠림이 있을 것도 같은데 시장에서 지금 10월 5일에 상장이 되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로봇 관련주들은 흐름이 좀 좋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대표님?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동안 미리 해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는 좀 죄송하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가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T 로봇 그 로봇 관련주들은 때려라. 그리고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공모 받겠다. 아니면
두산이 그룹주? 그러니까 요거 두산 로보틱스의 대주주. 네. 두산이 올랐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투산 11만 원대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거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 두산이 지금 16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저는 두산 로보틱스 당사 때 두산 로보틱스 공모를 바로 들어가든지 첫날에 거래해 볼래요. 상장 첫날이요?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클 텐데. 한번 파도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파도도 그래서 25,000짜리가 5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첫날이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를 1, 2, 3으로 하면 돼요. 첫 상장되는 거. 그러면 네. 실패를 안 해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은 각자 정하십시오. 1,000주를 1로 놓겠어요. 1,000주를 그냥 사보는 겁니다. 시초가에. 물렸어요. 떨어져요. 그러면 거의 20%일 때 2,000주를 삽니다. 2를 사요. 거기서 더 빠지면 3을 사버립니다. 1, 2, 3 사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한번 오른 거에 떨어뜨린 게 아니면 직전 고점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 반드시 나옵니다. 적어도 본전은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수익 나요. 하루 왜? 만에. 아예 하루이라니. 상장하고 나서의 그 다음 스케줄. 그 다음 흐름이요.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흔들었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거를 감을 X축에는 상장된 두산 로보틱스를 놓고 Y축에 X축에 이 종목 놓겠습니다. 두산. 두산이 이번에 고점이 16만 원입니다. 11만 원에서 16만 원이면 50%에서 60%거든요. 이걸 뚫으면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못 갔던 협동 로봇이 같이 또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Z축 만들면 로보스타나 로보티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10월 5일부터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에너지가 나오나 그거 갖고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